네, 반갑습니다. 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은입니다. 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독서 교육에 많이 고민 있으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은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전에는 중학교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에 있을 때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모둠 활동이었어요. 모둠 활동 어렵죠. 네, 선생님께서는 모둠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모둠 활동을 할 때의 이야기를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독서라는 것이 어쨌든 좀 개인적인 행위에 해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독후 활동으로 가지고 와서 모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교사의 설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임승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모둠 내에서 역할을 배분을 해도 그것을 각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런 점을 어떻게 좀 극복하셨을까요? 네, 무임승차 문제는 모둠 활동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많은 아이들이 분노하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네.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도 분노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는 애가 자기 혼자 다 해가지고 자기를 소외시켰다고 그래서 결국 상하다 화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모둠 활동할 때 역할을 한 명 한 명을 분명하게 전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책 대화하기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4명 모둠을 하면 기록 1, 기록 2, 기록 3,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쓰는 사람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제가 10개의 이야기거리를 주면 기록 1은 1번부터 3번까지, 기록 2는 4번부터 6번, 기록 3은 7번부터 10번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학생이 사회자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자기가 사회자가 돼서 진행했을 때의 그 대화 기록을 모아서 개인 보고서를 이제 다 쓰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3명의 보고서를 모아서 4번째 최종 보고서 쓰는 친구가 모든 보고서를 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유의 역할을 정해줘야지만 무임승차 부분이 해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역할 분배를 통해서 무임승차를 좀 방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학습 수준이나 성향의 차이로 특정 학생의 의견으로 좀 쏠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만 마이크를 계속 잡고 있는다거나 그런 점은 어떻게 또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게 토론에서 교사가 신경을 안 쓰면 저절로 나타나요. 말이 많은 성격이 있고 네. MBTI인가 봐요. 말이 많은 애가 있고 또는 내용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내용을 주도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인성도 좋고 정말 말이 많은데 내용이 좋으면 다른 아이들이 존중을 하지만 네. 보통은 말이 많으면 화가 나죠. 다른 아이들은. 또는 4명이 둘이 싸워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소외시키면 또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골고루 말하고 말의 분량을 맞추는 거를 중요한 규칙으로 세워놔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거를 진행하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독서 토론이나 책 대화하기에서 대화 장면을 수행평가로 반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클로바 노트, 네이버에서 만든 앱인 클로바 노트 앱을 쓰면 놓고 토론을 하면 끝나면 대화가 그대로 정리돼서 인공지능이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제출하게 해서 골고루 내용이 골고루 발언이 됐으면 그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 아이들이 그 진행자인 사회자가 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진행을 한 요 3가지 쟁점에 3가지 이야기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 대화가 골고루 나와야 되거든요. 네. 누가 말이 많으면 걔의 점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진행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관리를 하게 하고 돌아가면서 사회를 맡게 되니까 말이 많은 학생도 자기가 사회자가 되면 또 친구들의 얘기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면 그 부분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명쾌하게 또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서 클로버 노트 기능 중에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참석자 1, 2, 3, 4로 되고 또 나중에 퍼센테이지로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다 나옵니다. 그죠. 네. 요즘 참 어플이 좋아서 그죠. 네. 그런 걸로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는 어떤 태도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정말 참여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계속 누군가의 의견에 좀 방해를 한다거나 좀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 태도나 비협조적인 태도의 아이가, 그러니까 소통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아이는 어떻게 저희가 지도해야 될까요? 일단 뭐 빈정되거나 뭐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건 사회자한테 기본 규칙에서 적절히 이제 주고 모둠 내부에서 공감하는 역할 한 명 정해둔다던가 그러면 좀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책 대화하기는 토론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내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독서 토론이나 어떤 쟁점 토론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있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공감해주는 역할의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공감해주는 사람이 또는 와 그냥 시작해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걔가 좀 그런 애를 좀 이렇게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 명확하면 빈정거릴 새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4명이면 한 명은 진행, 한 명은 기록. 그럼 메모를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한 명은 발표하면 발표의 걱정에 내용 파악을 하지 빈정될 틈이 없거든요. 한 명은 공감해주는 애. 그러면 의외로 요 간단한 장치인데 그렇게 누구를 이렇게 괴롭히거나 부적절한 태도가 좀 사라지는 효과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방금 말씀 중에서 역할이 명확하면 빈정될 틈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명쾌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평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모둠 활동 평가에서 개인이 맡은 역할과 최종 결과물의 그런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모둠 활동을 했을 때 안 좋은 방법은 모둠 공통의 점수를 하나만 평가해서 똑같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많은 불만이 생겨요. 열심히 한 아이가 내가 많이 했는데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많은 안 좋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모둠 활동은 되게 현실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건데 인간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네. 남과 협력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그걸 연습하면서 협력은 안 좋아라는 나쁜 감정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둠 활동을 하면 개인별 활동이 50%고 모둠 전체의 점수가 50%여서 이거를 5대5로 섞어서 점수를 줘요. 네. 예를 들면 책 대화기나 독서 토론이 20점이라면 10점은 개인별 보고서나 개인별 활동으로 얻고 그 다음에 공통 점수는 모둠의 공통 토론 보고서를 내면 그게 남은 50%를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인 점수 절반, 모둠의 공통 점수 절반에서 이걸 더해서 주면 약간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사실 더 얻는데 개인 점수와 모둠 점수가 2점이 차이 날 때마다 모둠 점수를 1점씩 더하거나 빼거나 보정을 해요. 예를 들면 개인 점수가 8점이에요. 네. 근데 모둠 점수가 10점이에요. 네. 그럼 얘는 개인 점수 8점을 받고 모둠 점수 10점을 못 받아요. 모둠 점수가 1점이 감점돼서 9점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개인 점수는 10점인데 모둠 점수가 8점이에요. 그럼 얘는 10 더하기 8, 18점이 아니라 얘는 개인 점수가 모둠 점수보다 2점이 높기 때문에 모둠 점수 8에 더하기 1을 해서 9점을 줘서 19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둠 활동이지만 개인별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그리고 전체가 어떤가를 연동해서 채점을 하면 그 점수에 대한 공정한 부분은 거의 싹 해소가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촘촘하고 구체적인 이런 설계를 그럼 처음에 아이들한테도 평가 기준을 다 공개하시나요?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평가 계획 학교에 우리가 제출하는 거 네. 그거를 아이들한테 꼭 공개하고 학기 초에 전문을 공개해야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려놓고 또 학생들하고 교사가 같이 하는 보통 이제 에듀테크 기기가 밴드나 카톡이나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올려놔가지고 애들이 이미 다 알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이 굉장히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네요. 네. 오늘은 선생님들 모둠 활동 내 그리고 학생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선생님 현장에서 또 많은 갈등이 있으시지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갈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